오늘 한국은행의 네. 금통위의 음. 금리 인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공포감을 느낄 것 같은데 네. 계속 이 작년 8월부터 계속해서 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고 있어서 오늘 보면은 0.25%가 0.5% 포인트가 올라가면서 네. 2.5%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금리 인상에 공포감을 더 느낄 것 같은데요. 어떤 아, 상황입니까? 그래도 이제 오늘 0.25% 포인트에서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50%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오늘 이번에 0.25%는 이미 예상이 됐던 거고, 그리고 오늘 이창용 한국은행총재도 뭐 얘기를 했었고, 지난달에도 했었고, 앞으로 우리는 0.25% 포인트씩 뭐 올리겠다. 네. 그리고 그래서 지난달에 얘기했을 때도 앞으로 세 번 남았을 때 0.75. 그래서 연말께 3% 정도 기준금리가 갈 것이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일정 부분 그 추세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뭐 또 언론들도 뭐 오늘 아침에 막 이제 막 쓰고 있는데 의미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연속 4번에서 올렸고 뭐 또 최근 뭐 2.5% 정도 기준금리 올라간 것이 뭐 2018년, 2014년이죠. 2014년 이후에 한 8년 만에 처음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의미도 부여하긴 하지만 네. 저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물가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 현재 구조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제 구조가 그리고 또 앞으로 오늘 이제 이 총재의 그 기자들과의 또 회견도 있었고, 또 네. 이제 또 잠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국 그 통화정책당국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당국이 현재 한국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네. 지금 현재 실물 그다음에 뭐 대외 그다음 환율 막 전부 다 지금 쉽지 않잖아요. 네네. 쉽지 않은 게 사실상 정말 위기죠. 근데 이것을 지금 그 통화 정책 당국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래서 경제 전망치도 오늘 내놨어요. 이따 그리고 지금 오후 2시 지금 2시죠? 지금 네. 경제 전망치와 관련된 또 브리핑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 경제 전망치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 경제 전망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향후 현재와 내년까지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물론 전망이라는 게 항상 뭐 맞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그 전망에 따라서 각 경제 주체들이 했던 1년 그리고 내년에 뭐 크게는 나라 살림, 작게는 가계, 기업들은 기업 살림까지 다 조정을 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네.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기준금리 발표 이 2.5% 포인트, 2.5% 그리고 0.25% 포인트 올리는 거는 예상됐던 예상됐다? 것이다. 네, 근데 결국에는 이게 올릴 수밖에 없는 게 네, 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미국의 금리가 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0.25% 포인트 올려가지고 미국 이 금리 상단하고 같아졌는데 지금 갔죠. 네, 지금 같아졌죠 네. 기준금리가. 그래서 이 미국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한국 그 은행 입장에서는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제일 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지금 이미 지금 공식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물가 상승률 지금 전망치 그리고 지금 7월달 물가 상승률이 6.3%잖아요. 네. 3%고 지금 기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그러니까 물가가 어떻게 오를 거냐 그 기대감 예상치. 예상치 예.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지금 4%가 넘었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그 이번 달 그 지난달보다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 그 자체 수치가 네. 4.3에서 4%인가요? 약간의 그 폭 자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승률 자체는 줄어든 건 맞는데 네. 지금 현재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물가 상승, 물가 계속 오를 것 같아. 라는 그 수치, 그리고 기대감 4%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최근 한 언제입니까? 외환위기 이후로 거의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최근에 뭐 지금 환율 문제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뭐 국제유가는 약간 떨어지는 기미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환율 포함해가지고 그다음에 금리, 그다음에 아까 지금 물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잡혀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추세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오늘 금통위 한은 총재의 그 여러 가지 워딩 중에 중요한 것 제가 봤을 때 딱 중요했던 것은
앞으로 이 고물가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해합니다. 최소 5% 6% 이상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잡고 있는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유는 일단 물가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물가를 잡는 게 목표고. 근데 물가를 계속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면 네. 아무래도 지금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음, 당장 특히 우리나라 같은 물론 미국 같은 경우도 물가를 계속 올리면서도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리면서도 나름대로 그 경제 기반이나 실업률이나 이런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탄탄하기 때문에 계속 금리를 올려도 물가를 일단 잡는 데 목표를 두고 하기 때문에 그 있을 수 있지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음, 더 좀 더 공격적으로 올릴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경제 체질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전반적인 경제 구조가 굉장히 허약하죠. 특히 그 가계 부채 네. 그게 너무 크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갖고 있는 부채 그러니까 이런 정부 부채가 아니라 가계 부채 쪽에서 너무 가계 부채 사이드 그다음에 자산 시장에 지금 여러 가지 침체와 뭐 폭락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연결돼 있다 보니까 쉽사리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기는 하지만 0.25, 0.25 이렇게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이 같은 상황이 내년 상반기가 계속 된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어떨까요? 그 지금 그 약간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아직 설왕설래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물가를 지금 현재 정부나 통화정책 잡기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이게 효과가 있을까? 네. 그거는 좀 아직도 알 수가 없다. 그런 측면이 있죠. 네. 음. 그러니까 금리 인상 목표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럼요. 물가 네, 때문에 네.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건데 향후 물가 전망에 대해서도 아까 뭐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창용 그 한은행 총재가 이 현재 같은 이런 물가의 이 상승 추세가 지금 계속 금리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그걸 이제 사실상 국민들 대비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해서 뭐 영끌해가지고 집 사거나 투자하거나 그렇죠. 이러지 말라.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경고를 또 한 셈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그때 지난달에 이창용 총재가 하는 그 똑같은 그 금리 인상할 때 얘기했던 것이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현재 그 하는 총재의 입장은 지금 뭐 미국은 최근에 막 미국도 빅스텝 뭐 0.75 지난주 네. 0.75까지 갔잖아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좀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아지고 금융시장에 뭐 좀 주식시장도 좀 약간씩 좀 반등하는 기세를 보였다가 최근 다시 또 떨어졌거든요. 네. 또 폭락했죠 다시. 근데 그 핵심은 뭐였냐면 미국에서 네. 향후에 그런 빅스텝을 계속 갈지 안 갈지 음, 전반적인 물가가 좀 잡히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것이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걸 이제 뭐 물가 그 꼭지점에서 뭐 피크아웃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이제는 이제 물가가 꼭지점 찍었다. 네. 라는 어떤 그런 미국 쪽의 인식이 국내에도 반영이 됐고 또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이 약간 좀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게요. 그랬죠.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또 미국에서 네. 이게 아니네. 이게 생각보다 아. 물가 위험 그 상승이 네. 만만치 않다 이게.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 있을 뭐 그 미국의 또 그 잭슨홀 미팅. 잭슨홀 미팅이라고 예. 있죠. 거기서 이제 거기는 뭐 그 FOMC는 아니고 네. 자신들의 그 연방 그 FOMC 그 FRB 있는 그쪽에 FRB가 아니죠, 맞죠? FOMC에 있는 네. 그쪽 총재들이 모여서 자신들 어떤 그냥 뭐 행사, 연례 행사 같은 그런 것들인데 거기서 이제 어떤 워딩들이 내지는 서로 간의 얘기들이 이제 나오느냐 그걸 추측하고 내는 전망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물가 상승 분위기가. 그래서 예. 이것이 지금도 한국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달에 이창용 총재가 그런 빅스텝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감 내지는 책임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까 뭐 그 이런 물가뿐만 아니라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네. 통화 당국은 그런 어떤 책임감을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또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 그 구조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통화 당국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우리는 미국처럼 빅스텝은 가지 않을 거다라는 게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제 그런 게 다시 한번 또 확인이 됐고 네. 오늘도 간담회 자리에서 앞으로도 0.25 정도 수로 뭐 계속 갈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이제 그것도 앞으로 전망이긴 하지만 일단은 시장에는 우리는 3%까지만 간다 물가 금리 기준금리를 일단 그렇게 정도 시장이 어떻게 예측의 어떤 그런 거를 불확실성을 제거를 하면서 얘기는 했죠. 하지만 시간은 준 거예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우리 3%니까 이제 국민들은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부채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된다라는 네. 걸 준비를 보는 거죠. 해라. 네. 그러니까 지금 주담대 대출이 지금 시중은행에서 뭐 6%대인데 더 이제 7%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럼요. 그리고 이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년에 우리 1인당 이자가 뭐 120만 원 넘게 이제 늘어난 셈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점점 이제 가게는 힘들어지고 있고 물가가 올라서 더 고통을 받게 되고 쓸 돈은 없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